자, 이제 4부로 들어왔습니다. 네. 자, 4부에서 이제 시장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방위산업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방위산업, 방산. 네. 이 방위산업은 한 2년 전부터 우리 한국이 이제 상당히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부분인데, 저는 또뭐 무기를 좋아하지만 구체적으로 산업 분야에 깊숙한 내용은 모르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방위산업이 예를 들면 하나 디펜스 같은 데죠. 이런 기업이잖아요. 예. 어떤 이제 1년 뒤에 전 세계의 어떤 4위의 공급 국가로 이제 갈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예, 천만다행이죠. 이런 부분에서 간다는 게 국가적으로 다행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투자도 한번 부동산 쪽은 잘 모를 텐데, 이게 특히 주식은 되게 좀 앞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방위산업 쪽으로. 이미 아신 분들은 다 알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가 나오는데요. 키워드가 보니까 추가 산단 발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미 이 부분은 뭐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건 넘어가고, 이제 추가 산단 발굴.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찾아내셔야 되겠죠. 예, 추가 산단이 어디로 갈까? 예. 자, 영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이 부분에. 예, 평택 용인, 그다음에 예, 안성, 안성, 화성. 예, 화성 쪽도 괜찮은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어떤 항구를 끼고 그죠? 항구를 끼고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는 추가 산업단지입니다. 추가 산업단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죠? 물론 주식에 투자하시는 거야 당연히 하시고, 부동산 쪽으로 봤을 때 추가 산업단지가 뭘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년에 나올 이 법령, 이것도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 예. 다음 기회에 있으면 이 법령도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네, 그 다음, 조선 이제 해운 쪽이죠. 해운 쪽인데, 보시면, 제가 눈에 들어온 키워드는 이제 미래 선박 전문 인력이라고 나왔습니다. 미래 선박 전문 인력. 예. 당연히 조선은 사업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간직하는 분야는 그 미래 선박 전문 인력. 예. 어떤 식일까? 그죠? 그래서 예, 선박 전문가로 이렇게 한번 제가 해봤는데, 취업도 되고 자격증도 되고, 그래서 저는 키워드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당연히 이게 투자하는 거야 다 알고 계시니까 이미.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후대들을 위해서,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 이런 전문 인력 양성이 어떤 것일까?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특히 이제 의사과학자 융합인재라고 나오는데 키워드가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드는 게 키워드죠. 이런 의사과학자 같은 이런 융복합 인재가 나온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일이죠. 앞으로 이런 인물들이 나온다면은 이런 분들한테는 월급도 많이 주고, 그렇죠? 그렇게 예, 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낼 것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K 컬처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좀 개인적으로 관심 가는 분야도 많죠. 한국형 문화, K 문화. BTS는 다 아시고, 칸쿤 나왔고요. 그다음에 관광, 마리아나 이미 많이 나왔던 이야기고, 복합 해양 해저 도시 이게 칸쿤이죠. 이런 거. 예, 자, 찾아내야 됩니다. 어디로 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항만법이 또 나오죠. 지금 관련된 법이 계속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내용 중에 사실 상당한 키워드가 뭐냐면 관련된 정책 방향에 이런 관련된 법을 입안되는 대로 보고 공부를 해야 사업이든 뭐 투자든 뭐 구체적으로 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나중에 예, 뭐또 법이 또 발의가 되면 뭐 별도 편성을 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네. 특히 이 보시면은 이제 공유 휴면에 설치 가능한 시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예. 공유 휴면 입에 설치 가능한 시설이 뭘까? 저는 이런 걸 보는 거죠. 버티포트라는 거. 그죠? 예. UAM 같은 거. 예. 예. 이게 말고 더 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법하고 항공법하고 이제 드론법하고 UAM법하고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K 문화죠. 예. 문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인들이 왜 K 문화를 좋아하는가 그런 이제 키워드를 한번 잘 보셔가지고 음, 그런 이제 그 사업 방향이라든지 투자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고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뭐 K 이제 그 푸드 예, 예를 들면 뭐 된장, 고추장 이런 사업을 지금 이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사실 수출하려고. 자, 그다음에 콘텐츠죠. 제 분야는 아닌데요. 특히 여기서는 이제 키워드가 푸드샵 그죠? 음, 중요한 키워드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특수 영상. 뭐 구체적으로 뭐 저는 잘 뭐 세부적으로 모를 텐데 어쨌든 뭐 영상은 아니까요. 특수 영상 전문가. 예, 그죠? 나왔죠? 키워드. 예. 특히 이제 어떤 뭐 게임을 잘한다든지 젊은 층에 있는 아니면 앞으로 이제 뭐 10대들 이런 분야들한테 이런 정보를 조금 제공해서 이런 인력으로 이제 키우면 미래가 좀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인 카메라, FX 카메라가 있는 효과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뭐 가상 뭐 그런 뭐 이렇게 VR 같은 건데요. 그런 이제 메타버스 같은 학자 현실 이런 거 이미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 예, 여기에 대한 공부는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 메타 유니버스에 관계된 책 한 권이 34만 원 책이 있었어요. 작년에 예, 예. 이 한 권을 제가 사가지고 다 보고 자료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언제든지 구체적으로 이제 업이 좀 그 활성화되면 적용하려고 이미 책 한 권이 34만 원이 책 한 권이 이미 다 한번 자료 정리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정책이 발표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어찌 보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돼가나요? 좀 빨리 하면 마치겠네요. 자, 예. 이 부분을 이제 이 페이지에 이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다. 지금 대통령이 뭐 제2의 중동부음이라고 하는데 이는 이제 관련이 보니까 그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사우디, 네옴시티, 인도네시아, 또 수도 이전 이런 부분, 폴란드,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죠, 쿠웨이트. 요거는 그 중동 쪽이죠. 아시아하고 유럽인데 이 인도네시아의 인구가 그 2억 7천 명 되죠. 그래서 이 나라의 어떤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어떤 교육이나 어떤 종교가 많이 좀 가로막고 있는 것 같고요. 섬나라예요. 그래서 이동이 기반 시설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이 약하니까 이게 이제 나라 발전이 빨리 되지는 않은 면이 있는데 예,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고요. 어쨌든 이제 수도 이전이라 하는 거는 큰 이슈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요. 앞으로 이런 이제 새로 이렇게 이전되는 지역의 뭐 투자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게 그 동유럽이나 북유럽 쪽으로 상당히 중심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작심하고
이 한국하고 이렇게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나왔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잘 진행이 된다면 인근 지역으로 확산이 불보듯 뻔하죠. 예. 그래서 한국 입장에서는 폴란드가 상당히 유럽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나라다. 예, 그래 보입니다. 예, 당연히 이제 두바이는 뭐 그전부터 중요했고요. 예. 근데 이제 쿠웨이트가 이제 다시 떠오르는 게 좀 신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사우디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제2의 중동봉, 유럽. 예. 그러니까, 한국이 먹거리가 있는 나라들이죠. 예. 만약에 여기에 뭐 중고생이 있으면 관련된 언어, 예. 예를 들면 뭐 폴란드 영어, 그죠? 예. 공부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영어, 아랍어. 예. 자, 이런 2개국어를 공부를 하신다든지, 음, 아니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쪽, 그 동유럽 쪽이나 러시아 쪽의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많은 이게 그 군인들이 전사를 해가지고요. 그 여성 비율이 높죠. 여성 비율이. 예. 남성에 비해서.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국제 결혼 사업도 베트남이나 이런 쪽보다는 이런 동유럽이나 이런 나라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우크라이나나 폴란드나 러시아나 이런 이제 나라와 한국의 어떤 뭐 남녀나 어떤 그런 국제 결혼업도 저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도 맞지만.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사수출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네. 언제 말씀드렸습니다. 네. 쭉 이제 거의 이제 끝쪽에 다 와가는데, 네. 마지막으로, 네. 학대를 좀 해볼게요. 옆 페이지는. 네. 이제 공유 숙박에 대해서, 그죠? 네. 지금, 뭐, 개인적으로, 개인 도심에서 어떤 단독주택이 있으면, 어, 이제 그 내국인은 되게 그 손님으로 못 들어왔죠. 예, 외국인만 가능했고요. 예. 지금 이제 이 법이 아마 이제 내년에 이제 개정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되면은 이제 내국인도 연간 180일 내에서 이렇게 숙식을 정할 수 있는 그런 공유숙박. 그래서 이참에 이제 이런 그 에어비앤비라든지 예, 게스트하우스,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공유 민박에 대해서 어떤 법령도 나중에 한번 별도로 있으니까요. 숙박 관련된 법령도 별도로 또 강의를 한번 편성해서 공부를 할 텐데, 그래서 이런 이제 공유 숙박업에 대해서 앞으로 법이 개정되면 또 뭐 큰 어떤 수익은 아니더라도 특히 좀 나이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런 은퇴하시고 또는 업을 내놓으시면은 그렇죠. 또 소소하게 용돈도 벌이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이제 공유 숙박에 대한 어떤 규제가 완화되거나 법령이 변화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사부에 걸쳐가지고 그 국가정책 4.0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